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안 되니까 매출의 일종입니다. 궁금한 거 한번 해볼래? But we can't allow people to get sick, and we can't have our youth be so affected.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을, 할머니들을 매춘이라고 표현한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번 듣고 판단해 보시죠. 류 교수는 과거에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에 비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번엔 매춘에 비유했어요. 네, 연세대학교에서 19일 날 사회학과 강좌 중에 발전 사회학을 듣는 학생들 앞에서 발전 사회학.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안부를 매춘부에 비유했고요. 그러니까 매춘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정대협도 통진당과 같은 단체라고 이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본인을 친일파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강의에 녹취가 있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너무 터무니없다고,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그때부터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을 누른 것 같은데 논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위안부로 이제 끌려갔던 여성분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갔다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매춘업이 엄청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거기 지금 여성들이 다 일하고 있잖아요. 그 여성들은 자기가 갔어요? 부모가 팔았어요? 지금 있는 매춘부랑 예전에 위안부를 지금 중국으로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서 그 매춘업에 들어가게 돼요. 지금 현재 매춘을 하고 있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매춘을 했냐? 살기 어려서 그런 거예요. 집이 어렵고 본인이 돈을 못 벌고. 지금은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다. 위안부였던 이제 할머니들께서 증언하신 것들 있잖아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래요. 지금도 여기 와서 일하면 절대 못 파는 게 아니라 매너 좋은 손님들한테 술만 따르면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 자, 마지막에 귀를 의심할 만한 학생들에게 궁금하면 해볼래요라는 네. 발언이 매춘을 해볼래요라는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학생은 굉장히 모멸적이다. 네. 성희롱 발언이라고 현재 한 시민단체에서 고발 조치까지 한 상황입니다. 네, 본인의 입장은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일본의 군국주의가 위안부를 모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역사는 잘못된 것이고 네네. 할머니들의 그동안의 수많은 할머니들의 일관적인 주장은 다 거짓말이고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책임은 방관하고 방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네.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잃어버린 삶에 대한 가해자가 네. 일본 정부 혹은 일본 군이 아니고 그 사이에 업주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학생들하고 이 교수의 문답이 겉도는 게 뭐냐 하면 네. 학생들은 우리가 아는 역사는 강제로 동원됐다. 심지어 납치됐다. 잡혀갔다. 네. 혹은 이 자기 발로 따라 나섰어도 속아서 예, 갔다. 돈 벌게 해주겠다. 네. 일터에 가는 줄 알았더니 군 부대를 따라다니면서 그야말로 강제로 이 성폭행을 당해서 네. 우리는 지금 위안부라는 말도 불만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일본군 성노예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네. 불러야 하고요. 자, 그런데 영어식 지금 표현은 그렇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섹스 슬레이브가 슬레이브라고 돼 돼 있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유석춘 교수 이야기는 자꾸 이것을 산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학생들은 위안부 사건, 일제강점기에 전쟁 시기에
강제로 동원된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가 아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이 13살에서 16살의 소녀들이 주로 갔는데 네, 네. 무슨 돈을 벌겠다고 부모님 허락도 없이 제 발로 그 매춘업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도 존재하고 있는 성매매 산업이나 혹은 이게 뭐 유흥 산업을 지금 자꾸 위안부랑 빗대는 네. 좀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어서 엇나가고 그러니까요. 있고 네, 물론 이 수업 앞쪽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전체 스토리 모르죠. 이 부분만 보면 유 교수는 지금 매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씩 집안이 어렵고 돈을 못 벌다가 매춘을 네.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을 것이다. 예, 업자들이 자 네. 매너 좋은 손님한테 근데 이게 술만 과학, 따르면 이게 논리적 돼. 추론은 아니잖아요. 논리적 추론이 네. 아니죠. 그리고 지금 그냥 일반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경험론인지 어디 뭐 책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2007년 미국의 하원 의회에서 이 마이클 혼다 의원이 4번 발의한 끝에 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이 돼요. 네.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일본군 위안부는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해요. 미 의회에서. 예, 네. 미국 의회에서. 그리고 그 사료들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네. 자, 이 한국의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의 인신매매다. 그리고 이 소녀들을 데려다가 성노예로 삼았다. 이것은 일본 총리가 성명으로 사죄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배상이 필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결의하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냥 왜 저 유흥업 종사자에 대해서 이 미국의 하원 의회가 그런 결의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석준 교수 얘기는 모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료를 네. 탈각하고 강의실에서 지금 매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하든 문답처럼 들리는 이 편향성 혹은 오류가 있습니다. 네. 위안부 할머니들 돌봐주고 공론화시키고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정의기억연대가 있죠. 이 단체에 대해서는 유 교수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른바 정대협이 끼어서 할머니들을 같은 데 막 모아요. 막 교육을 시키는 거죠. 정대협이 없었으면은 그분들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떠벌리지 않았을 거예요. 일제가 끝나고 나서 직후에는 쥐죽은 듯이 돌아와서 그냥 살던 분들이에요. 정대협이 끼어서 막 국가적으로 니네는 피해자니까 막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서로의 기억을 새로 꼬매타고 정대협의 핵심 간부들이 통진당 간부들인 건 알아요. 정대협이 그냥 정말 순수하게 위안부 할머니들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만나준다는 단체예요. 그 단체가 처음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북한이랑 연계되어 있는 그런 단체예요. 청년들의 이 의협심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정신대 문제 협의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주 이렇게 내가 싫어하고 반대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이 연루돼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주장을 자주 하는데 역시나 등장했고요.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그다음에 정대협이 끼어서 할머니들을 교육시켜서 할머니들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그렇죠. 논리가 그런 나옵니다. 취지죠. 네. 뭐 일부의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우리 위안부 문제가 지금 역사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 내에서도 그 당시에 군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네. 이 복수의 진술들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 오류를 지적하며 해명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정대협도 이번에 이 발언을 두고 고발하겠다. 명예훼손의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학생들에게 강남에 매춘하는 여성들은 동정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해요. 전혀 논리가 네. 논리의 인과관계라든가 우리가 어떤 그 사실관계나 결과를 네. 추론할 때는 그런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를 비유해서 네. 왜 이걸 동정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그럼 위안부 관련해서 자발적이었다 동의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수많은 폭력과 살인과 여러 가지 그 성적인 착취를 동의할 만한 인간이 있을까요? 네. 그 점에 있어서도 이거는 단순히 매춘 여성들과 단순 비교하는 거는 매우 논리적인 비약일뿐만 아니라 나아가선 범죄죠. 네. 명확한 명예훼손의 범죄입니다. 수업 중에 조국 장관 반대 집회 참여 동료도 정치적 발언도 많이 했나 봐요. 사진이 한 장 준비되어 있는데 연세대 저희가 좀 확대해서 이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네, 확대해서 보였는데 연세대 집회에 참여했다기보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죠. 네, 모습이 또 카메라에 잡혔더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왜 조국 반대 촛불 집회는 가지 않느냐 이런 동료 네. 차원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수요 집회하시듯이 또 수요 집회하고 조국 장관 반대 집회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네. 왜 매일 같이 하지 않느냐, 정대협 따르면서 알량한 정의를 외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요. 네. 교수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정한 가치관과 철학관과 정치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거기에서 강의를 듣는 많은 학생들은 생각이 너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의 수화권을 지켜주는 차원에서는 너무나 편향적이고 왜곡적인 가치관을 주입한다면 학생 신분에서 그걸 항의하기가 쉬웠을까요? 네. 대부분은 항의하지 않고 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발언의 수위가 지나쳤기 때문에 아까 한 여학생이 항의를 하죠. 네.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속돼 왔다는 게 더 심각합니다. 네. 그동안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걸 매우 네, 적극적으로 피력을 지혜롭고 해온 학자입니다. 보수 정당에도 네. 몸을 담은 적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은 2017년 네. 홍준표 대표 시절에 이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고 혁신위원장을 맡았어요. 네, 네. 그래서 살생부를 만드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알죠. 아까 역사적인 좌우의 이제 입장들이 있는데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녹취는 위안부 얘기지만 그 이전에는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해서 일제 강점기에 조선을 지배한 일본이 네. 우리나라 발전에 상당히 기여했다라는 이제 이 취지의 이야기들도 해서 또 무리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정치적, 역사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이번 강의에도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요즘 문제의 책이 또 등장을 해요. 네. 그 참고 문헌으로 가져와서 이 책의 내용이 맞다라는 이제 이 주장의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까 정대협이라든가 시민단체 입장과 다르게 한국근현대사연구회라고 하는 학술단체가 또 성명을 냈는데 유석춘 교수의 강의 중 발언은 전혀 오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탄압하는 것이다. 네. 일부 시민과 언론들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반일 종족주의의 모습 아니냐. 샤머니즘적인 태도로 학자의 정당함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또 그러니까 이제 유석춘 교수 일인이 아니라 그 뒤에도 네. 일종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6년에는 유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더군요. 어느 토론회에서 좌파 진보가 우리 보고 극우 수구라고 하는데 극우는 테러하는 안중근 같은 사람이지 네. 난 연필 하나도 못 던진다. 안중근 의사가 우리 현대사가- 테러리스트가 됐죠. 우리 현대사가 아무리 다 마무리가 안 됐다고 네.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라는 인식이 숨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도 하지 않는 망언을 우리나라의 학자가 그것도 이제 연세대학교 우리가 명문대로 인정하는 대학교에 강단에서 하다니 학생을 이제 보호해야 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지금 네. 동문 차원에서 파면학자, 파면 촉구, 학생회와 서명운동까지 총동창회가 같이 나섰고. 네, 왜냐하면 동문 네. 차원에서는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을 듣고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회성이나 어떤 가치관의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파면해야 된다, 해당 과목 강의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조치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학교 측은 있습니다. 당장 수업은 중단하기로 했다고. 일단은 했더군요.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강의를 중단하고 진상 조사를 벌이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유 교수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입장문이 나왔는데 잠깐 주요 부분 볼까요? 일단 매춘 권유 발언은 사실과 다르고 진위가 왜곡돼서 충격적이다. 궁금하면 학생들한테 매춘을 권유한 게 아니라 그런 실상을 한번 조사를 해보라는 의미였고 네. 강의 스타일의 문제일 뿐 학생회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그리고 강의나 발언을 맥락 없이 비틀면 그러니까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면 명예훼손까지 고려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언어 도단.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언어 일부만 도단이라는 나와서 말을 유 교수가 네. 썼습니다. 네. 이렇게 비틀었다고 하는데 전체 풀텍스트의 어떤 강의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왜 학생들한테도 한번 해봐라고 하는데 그게 매춘을 해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조사를 해봐라라는 말이 와전됐다는 건데 네. 그래서 다시 준비했습니다. 한번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보시죠. 정말 뭘 해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춘을 하고 있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매춘을 했냐? 살기 어려서 그런 거예요. 집이 어렵고 본인이 돈을 못 벌고
야 여기서 이런 뭐 조금만 일해도 월급 많이 받을 수 있어 와서 이제 막 이런 유혹이 있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일하게 되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거에 동의하죠. 지금은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매춘 여성으로서 직접 가서 지금 일하는 사람은 자발적인 자의반 타의반이에요. 이학부였던 이제 할머니들께서 증언하신 것들 있잖아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래요. 지금도 여기 와서 일하면 절대 못 파는 게 아니다. 매너 좋은 손님들한테 술만 따르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처음부터도 그러면 하루에 손님을 10번씩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보시죠. 네. 앞서 잠깐 식민지 근대화론 이야기했지만 네. 이런 사관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유 교수 같은 분들의 공통점이 뭐 강제로 뺏긴 게 아니고 수탈당한 게 아니고 우리가 수출한 거다. 일본의 경제적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는 뭐 자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참여한 것이다. 일관성 있게 이런 주장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강자, 권력 우위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피해자의 슬픔이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강자의 논리에 네. 의해서, 강자의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 상황이 옳다라고 그것이 정의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네. 경제가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인권을 침해하거나 섣불리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성적인 착취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희생은 필요하다. 결국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편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그게 피해자.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회에서 소수 이런 사람들한테 심각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주장을 일본에 들으면 일본의 극우들, 뭐 전체주의자들, 제국주의자들이 들으면 얼마나 고맙고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네. 그냥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 유석준 교수도 본인이 이야기해야 될 거.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친일파로 부르고 싶으면 불러라. 나를 친일파로 불려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그 일본 A급 전범이 만든 일본 재단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사사카와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이 돈으로 해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도 하는 형태로 로비들을 하면서 이미지 네. 개선을 했는데 사사카와 재단의 이 학술 운영 기금에 그 운영에 참여했던 이제 바도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친일 성향이라고 우리가 해야 할까? 혹은 이제 일본과의 교류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할까?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고요. 자, 손정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